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신 근황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촬영 날짜 기준이 이제 2016년 3월 7일입니다. 2025년에 10km 마라톤을 했습니다. 목적은 이전에 2019년 기브앤레이스처럼 단 하나, 건강을 위한 증명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생긴 건 군대였고 요거를 15년도 기준이라고 잡아도 10년이 지났으니까 수영을 한 지도 2년에서 3년 정도 지난 기점이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50분대로 완주하는 10km의 마라톤을 1시간 정도로 이제 완주를 하면 연골연화증의 회복와 완치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결과는 아쉽게도 대실패와 대참극으로 끝났어요. 시간은 1시간 30분이 걸렸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20분 정도 뛰다가 무릎이 슬슬 아프더니 30분 넘어가니까 아파서 못 뛸 정도가 됐고 그 뒤에 1시간은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침에 날씨가 조금 너무 춥고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약간 몸이 굳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계속하고 있었고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도 양지에 계속 서 있었고 보호대도 양쪽에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결과에선 당황스러웠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걸으면서 그 다음에 걸으면서도 이제 너무 늦으면 이제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종종 뛰면서 했지만 진짜 속으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내 인생의 마라톤은 더 이상 없구나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마라톤은 제일 늦게 들어왔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마라톤은 끝났지만 이제 향후 2주 정도가 이제 무릎 통증과 함께 이제 후회와 온갖 회환이 함께 같이 와서 많이 힘들었죠. 또 추가 하나면은 2023년에 족저근막염이 같이 와서 요거까지 잡는다고 애를 더 먹긴 했습니다. 앞에 기가 조금 어두워서 약간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연골연화증인 걸 까먹고 살 정도가 됐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다는 걸 순간 지금 바로 알아서 다리 꼰 걸 바로 풀었는데 이 정도일 정도로 이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으로는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일상도 조금 다이나믹해진 게 지금은 제가 지하철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단 이제 30개, 40개 되는 거를 뛰어서 내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것도 알고 무릎을 생각했을 때는 미친 짓인 것도 아는데 일단은 그걸 하게 되는 이유는 그걸 하고 나서도 무릎이 이제 아플 가능성이 30% 안쪽으로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컨디션이 올라왔고 또 긍정적인 거 하나 더는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무한대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막 30분,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이제 햄스트링이나 아니면 슬개건염 이제 바로 좌우에 이제 무릎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너무 쑤시고 이랬는데 아니면 무릎 뒤쪽에 일자로 접히는 근육이 접히는 부분이 근육이라기보단 무릎 일자로 살이 접히는 부분이 칼에 베인 것처럼 아프고 그랬었는데 일자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무하다가 다리 피고 뭐 어디 벽에 가서 스트레칭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7시간 앉아있고 10시간 앉아있고 그래도 전혀 그런 게 지장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메시지만 여러분께 꼭 전할 수 있다면 연골연화증 초기라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행위도 재활운동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운동해서 조금 더 빨리 나아야지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 없어요. 이건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시간과 인내심과 모든 게 그냥 필요합니다. 조급해 하시지 않아야 해요. 조급해 한다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또 연골연화증 시기에서 조금 초기에서 좀 더 회복되신 분들에게도 똑같은 건데 같은 의미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다른 게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거를 그 초기에 조금 지나간 시기에 미리 객관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아가야 내 일생과 평생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더 빠른 정리를 하고 더 잘 쉬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걷기, 스트레칭 이런 거 더 많이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뭐 재활 운동을 제가 솔직히 하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 전문 인력과 함께하지 않는 재활 운동은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뭐 뭔가를 혼자서 하고 싶다면 유튜브를 찾아보고 혼자서 하고 싶다면 그냥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길 권합니다. 하체 스트레칭인데 햄스트링을 풀 수 있는 스트레칭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를 강력히 권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 몇 년간 달렸던 댓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회복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연골연화증 판정받기 이전에 축구했던 기억, 그 다음에 마라톤 했던 기억을 그때 기준을 10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90% 정도 되고 여태 있었던 컨디션 중에 가장 좋습니다.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제 몸을 어느 정도 확신해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연골전화증 때 이제 재활치료 받기도 전에 이제 물리치료 받을 때도 나도 다시 언젠가는 이제 필드 축구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재활치료를 받으러 간 적도 있어요. 죄송해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적도 있는데 그게 진짜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이 병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축구는 아예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축구화랑 볼링화가 정리 대상이 됐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운동이라고 분류됐어요. 해야 될 운동에는 수영을 넣어뒀고 헬스를 넣어뒀는데 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몸무게를 넘어가는 고중량 쇠질은 하지 않고 그 근방의 무게만 저중량으로 해서 고반복으로 할 수 있게 방향성을 잡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울감에 대한 얘기도 종종 보여요. 그리고 저도 우울감에 대한 얘기도 많이 써놨고요. 사실 무릎 통증도 통증인데 이게 같이 따라오는 우울감을 잡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이 우울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내 일상에서 이제 완전히 강제로 벗어나게 됐고 이제 나아가지 못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거에서 이제 부담이 엄청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알아야 될 개념은 지금 약간 멈춰 있는 이 쉬는 시간도 재활 운동의 일부이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조급해진다고 뭘 더 많이 한다고 바뀌는 거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근육이란 것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듯이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발전시키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려운 행위인데 몸이 갖고 있던 게 손상이 돼서 그게 회복이 되는 시간은 제 생각에는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급하지 않으셔야 되고 이 시간도 긍정적인 시간이라는 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이 취미이신 분들은 이제 다른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는 개념으로 해서 가장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먹을 거예요. 왜냐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을 것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근데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살이 찌면 무릎 하중에 부담이 생겨져서 연골에 정말 안 좋습니다. 저희 무릎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병원에서 안내문 받아보면 거기에 써 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다이어트입니다. 이 악연의 딜레마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해요. 요거는 본인이 방법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앉아서 말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솔직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힘든데 앉아서 다리를 펴고 신발을 벗더라도 그 와중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찾아야 돼요. 앉는 게 힘들다면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저도 앉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걸 경험해 본 사람이고 앉아서 무릎 펴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든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만약에 아프다면 냉찜질 하면서 그냥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게 필요합니다. 먹는 거 얘기 나와서 하나 더 하면 술은 염증에 진짜 안 좋아서 먹으면 지옥입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가야겠다고 사실 다짐한 순간이 언제였냐면 가장 큰 시험을 준비를 했다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친구랑 이제 하소연을 하려고 술을 이제 만나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술을 먹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슬개건이 있고 그 좌우가 움푹 파여 있는 무릎 곳이 있는데 술을 먹으면서 거기에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게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병원을 가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술이라는 게 염증에 주는 행위가 아주 안 좋습니다.
놀라운 점이 연골연화증 걸리고 이제 한 3년, 4년까지는 술 먹으면 무릎이 또 아픈 게 있었다가 그다음에 종종 있다가 지금은 완벽히 없어진 상태인 거죠. 참 신기해요. 근데 네, 몸은 또 통증을 기억하는 게 요런 식으로 그때의 기억을 회상을 하면서 말을 하면 또 무릎이 그 부분만 또 정확히 조금씩 애려옵니다. 약간 칼에 벤 흉터의 상처 마냥. 좀 신기하긴 하네요. 무튼 싫더라도 긍정적으로 어떻게든 생각을 해야 되고 뭐라도 찾아야 됩니다. 뭐라도 하고 싶을 때. 저는 컨디션이 조금 좋은 날이면 걷기를 강제로 했어요. 몸 컨디션이 좋을 때 말고 자연의 날씨의 컨디션이 좋을 때 특히 나가서 걸었습니다. 폼롤러 스트레칭을 하거나. 근데 사실 저도 건강하게 보내지는 못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폼롤러를 하기도 했는데 조금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면 자극적인 걸 찾아서 이제 PC방으로 조금 도피를 했었어요. 정상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시에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거죠. 제가 사실 사람들이랑 이제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 아시면 좋은 게 아픈 얘기를 주변에 하면 또 안 좋아해요. 안 좋은 경험을 몇 번 마주하다 보니 내가 아픈 걸 밖에 말하지 못하면서 속으로 고이는 순간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은 아픈 거는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거고 어차피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는 내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정말 외부적인 자극에 예민해졌고 정말 신경질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사람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특히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급정거 급출발이 사실 기본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급정거 급출발이 사실 제일 하면 안 되는 거라서 대중교통 타는 거에도 되게 예민해하고 의자에 앉아도 앞좌석과 간격이 좁으면 이제 다리를 펴지 못하면 또 무릎에 부담이 오고 힘이 들어가고 벌써 예민해지고 이러니까 그때 그 신경질적인 거를 조금 컨트롤하기가 힘들었고 지금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독이고 다스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은 제가 뭐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 거고 물리적으로 아픈 거는 이제 수시로 얼음팩을 찜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사 맞았을 때 아픈 이물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프시면 그리고 그때 아프니까 노약자석이든 뭐 임산부석이든 앉으셔야 돼요. 지금 뭐 병원에서 치료받고 너무 힘들어서 뭐가 안 될 때 계단 내려가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럴 때 저는 장애인 노약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주저앉거나 쓰러질 것 같을 때 저는 만석인 지하철에서 핑크색 지하철을 가끔 타고 앉아서 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거기에 무릎에 주사바늘 하고 이제 주사를 하고 거기에 밴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티가 나거든요. 근데 겨울이나 그럴 때는 진짜 이게 아무도 내가 아픈 거를 외부에서 절대 알질 못하니까 정말 되게 좌절스러웠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멘탈 관리하기 힘들었어요. 돌이켜 보면 사실 그때는 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냉철하게만 얘기를 하면 당시에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좀 어땠을까 싶어요. 그 정적으로 내가 내 시간에 다스려야 했었던 시기에. 다음 질문입니다. 재활 운동의 단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은 이제 수영을 안 하고 헬스장 사이클을 하고 있어요. 수영을 아파서 그만둔 건 아니고 수영을 하려면 이제 하루의 스케줄에서 3시간을 빼야 돼요. 운동한 시간, 그 다음에 갔다가 샤워하는 시간, 뭐 나와서 끝나고 스트레칭하고 샤워하는 시간. 저는 수영 끝나고도 항상 그 구석에서 벽을 붙잡고 스트레칭을 못해도 10분, 15분 했습니다. 사이클은 이제 강도를 피라미드 형태로 점점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가는 형태를 하고 있고 지금 기계 강도는 이제 컨디션의 날마다 따라서 다른데 18에서 22까지 이게 컨디션이 안 좋다고 무릎이 아픈데 계속 강도를 어제 이만큼 했으니까 오늘은 이만큼 해야지가 아니라 저희는 유동적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조금 내려서 하고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괜찮고 도전을 하고 싶은 날이니까 이만큼을 했다. 이만큼을 했는데 몸에서 받는다 그러면 하나 더 올리고 기존에 생각했던 값에서 생각보다 몸이 안 따라주네 그러면 운동 시간도 과감히 한 5분에서 10분 줄이고 요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저는 30분을 채우고 내려오고 이제 칼로리를 이제 거기서 한 170 정도, 180 정도 뺐다고 했을 때를 조금 만족스러운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이클을 한 거는 2025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사이클도 사실 수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헬스장에 가서 사이클을 했더니 무릎이 아픈 거예요. 사이클 기계가 밖에서 있는 따릉이 자전거와 거기에 있는 그게 좀 다른 건지 무릎 안장 높이를 아무리 조절을 해도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클 과감히 접고 수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이클이 허벅지 근육이 옛날보다 조금 붙고 근육이 활성화가 돼서 그런지 무릎으로 요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니라 허벅지 근육, 뭐 종아리 근육 이렇게 써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써서 이 기계를 돌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정확히 운동이 됐고 지금의 헬스의 사이클은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계단이 참 좋기는 한데 하다 보면 빨리 하고 싶고 빨리 하다 보면 욕심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릎을 쿵쿵쿵쿵 하면서 이제 찍으면서 올라가게 돼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근성장을 위한 운동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많이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천국의 계단에서는 조금 도망친 것도 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스쿼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각도에 대해서 90도 이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거에서 조금 연장선인데 지금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스쿼트가 제 기준에서는 할 수 있는 운동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 각도가. 그러니까 재활 운동도 시작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칭 위주로 했고 이거는 병원에서 알려준 커리큘럼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누워서 이제 살짝 다리 비틀고 위로 올리기. 정말 그 정도만 했었습니다. 어, 그거 이제 스트레칭 관련된 거는 제가 옛날에 막 소리 없이 올리는 1시간 정도 스트레칭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식으로만 하다가 이제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벽에서 선 다음에 한 발 앞으로 나오고 벽으로 기대고 등을 벽에 기댄 상태로 이제 45도 정도만 무릎을 굽히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재활 운동으로 1단계를 시작했었습니다. 여기서 했던 방식도 제가 헬스장에서 했던 것과 비슷했는데 그날에 물리치료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걸 해보자라고 했다가 그게 아파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거 아픈데요. 그러면 선생님들 그걸 과감하게 접고 안 하시고 그럴 때 더 낮은 강도의 운동을 찾으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혼자니까 제가 제 몸과 의사소통을 하듯이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봐주실 수 있었던 이제 물리치료사분과 의사소통을 계속하면서 운동의 기준점을 잡아간 거죠. 여기 병원에서 했던 치료는 거의 이제 1시간 정도였는데 저의 편의를 봐주셔서 제 운동 시간이 1시간 정도 끝나면 이제 나머지 30분 정도는 선생님께서 터치는 안 하지만 제가 자유롭게 스트레칭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셨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치료를 가장 밀도 있게 받으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 갔었거든요. 왜냐면 치료가 1대1이 아니라 2대1, 3대1로 이렇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환자가 있으면 앞뒤 타임에 사람이 없으면 제가 1대1로 받게 되는 거고 앞뒤 타임에 사람이 있으면 2대1로 3대1로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치료를 받게 됐을 때는 아침 7시 아니면 아침 8시 이렇게 예약을 해서 누구보다 빨리 가서 사람이 오기 전에 1대1로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가격은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총 제가 재활 치료를 했던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였는데 그 중에 재활은 솔직히 30분 정도였고 스트레칭은 1시간을 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스트레칭 방법은 이제 누워서 벽에 엉덩이를 붙이고 다리를 정말 한 반뼘 정도만 살짝 들면서 해줬던 햄스트링 스트레칭, 그 다음에 다리를 벌리면서 해줬던 스트레칭. 이거는 운동 전이고 운동 후에는 이제 폼롤러로 이제 허벅지 앞쪽, 옆쪽, 그 다음에 햄스트링 뒤쪽, 종아리 쪽 요걸로 해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횟수도 이제 50회씩 하다 보니까 스트레칭은 정말 시간이 길어졌고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이게 있다면 이제 재활 운동 올려주시는 유튜브에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거를 찾아봐도 괜찮고 제 거가 만약에 어떻게 했을지 조금 궁금하다 하시면 제 거는 이제 1시간짜리 이제 소리 없이 정말 재활 운동만 한 영상들이 있는데 그때 거 조금 보시면은 얘가 말한 스트레칭이 이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캐치는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재활 운동의 강도도 무릎 굽히는 동작을 거의 안 하다가 일자로 누워서 다리를 조금 벌린 다음에 그 각도를 살짝 비틀어서 위로 살짝 반뼘 정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 그런 정말 아주 작은 동작들을 이제 쭉 쌓아온 거죠.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보수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동그란 원에서 반을 자른 보수볼 위에서 이제 한 발 런지를 했고 이후에는 이제 일반 맨몸 스쿼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벽에
한 발을 기대고 하는, 나머지 한 발로 하는 런지를 했고, 그 다음에 허벅지 사이에다가 이제 밴드를 끼고 개걸음을 하는 그거를 하다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수볼을 뒤집어서 그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하는 스쿼트를,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기가 정말 이제 6개월 정도 요런 텀으로 진행됐을 만큼 이제 강도가 아주 천천히 컨디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횟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받았어요. 제일 초기에는 일주일에 2번씩 받는 게 좋은데, 그렇게 2번씩 받다가 제가 실비보험에서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2번씩 받던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면서 기간을 최대한 선생님께 운동 동작을 더 많은 걸 배우려고 길게 잡았습니다. 화요일 날 충격파와 예를 들어서 재활치료를 같이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나 토요일은 집에서 제가 혼자 세보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자세를 잘못 잡거나 그러면은 무릎이 아파요. 그렇게 안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몸으로 배워갔고, 집에서 혼자 하기 위해서 이제 재활운동 시간에 알려주실 때 그 자세를 사진으로 그걸로 찍어서 가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그거에 대해서 메모를 해가면서 집에서 챙겨가서 메모를 확인하면서 이제 실천하고 낫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었죠. 요거는 이제 조금 당부의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연골연화증에 대해서 무릎이 아프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사실 듣게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연골연화증 판정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가장 인지해야 될 점은 연골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닳아서 약해진다는 점이에요. 어,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평생 다치지 않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강해집니다. 왜냐면 그들은 관절이 버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몸이 닳아서 아파요. 하지만 이제 종종 건강하신 어른들이 이제 무심하게, 아니면 친구들이 야 무릎이 아프면 산을 올라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 괜찮아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몸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적당히 걸러들으면서 내 무릎이 아프다면 그 신호를 믿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프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 참으면서 운동한다고 강해지지도 않고 절대 나아지지도 않아요. 제대로 운동을 하면 무릎 관절이 아픈 게 아니라 근육이 터질 듯이 아프고 지치지, 무릎 관절 통증과 근육의 성장 통증은 아예 다릅니다. 무릎이 회복된 단계에 맞게 알맞은 운동이 있어요. 컨디션이 올라오면 그때그때 맞춰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대전제를 포함을 합니다. 축구나 러닝 같은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에서기 되는 스쿼트에서 맨몸 스쿼트에서 보수볼을 뒤집고 하는 스쿼트까지 올라오는 개념입니다. 뭐 몇 달하고 몇 년하고 축구하고 러닝을 하면 상관은 없어요. 뭐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아예 증상이 약했거나 그런 몸이 원체 강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저처럼 더 악화되고 더 오래 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건 저도 다 해본 거예요. 아마 2년차 영상 때도 썸네일 보니까 이제 막 축구복 유니폼 입고 올렸던데 안 됩니다. 그때까지도 축구라는 걸 붙잡고 있었는데 안 돼요. 늘 결과는 똑같아요. 늘 후회하고 아픈 거는 같이 뛴 사람들이 짊어지지 않습니다. 주변에 말하는 거 휘둘릴 필요 없어요. 2025년에 저 마라톤하고 또 후회한 거 보세요. 특히 축구가 가장 더 위험한 거는 타인이랑 같이 하는 단체 스포츠잖아요. 근데 축구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승부욕에 미친 사람들과 같이 하게 돼요. 근데 걔네들 특징이 정말 승질 잘 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악으로 깡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에 잡아먹히면 이제 무릎은 그냥 포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나았다고 생각해서 단체 스포츠 가서 내 사정 설명하면 사람들 살살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경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기는 거에만 신경 쓰지 아픈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 점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말이 10년이지 이게 10년이 지나니까 이제야 조금 질병을 잊고 살아갈 만해요. 긍정적인 생각도 정말 중요한데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운동을 구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치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할 수 있는 건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계속 어쨌든 하체 재활, 스트레칭을 챙겨야겠다는 마음가짐, 그런 운동, 경험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게 그런 재활 운동 같은 것들이 시간과 연관이 지어지고 시간과 같이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조금 운동이 올라왔을 때 또 했었던 수영은 운동 전에 스트레칭 같이 하고 운동 끝나고도 스트레칭을 같이 하니까 모든 것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멘탈 관리라는 거는 이제 시간을 길게 잡고 뭔가 하나하나 못했던 거를 이제 다시금 해나가는 과정들이 와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감정들을 천천히 느끼면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요것과 나아가야 되는 시간들을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안 되고 출렁이면 더 통증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이제 댓글로 남기시면 제가 댓글로 남기거나 아니면 또 영상을 찍는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